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투자 전략을 삼고 있냐면, 일단 변동성이 높은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MACD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전략을 공부를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트레이딩 뷰 같은 데 가보시면 정말 전략이 수천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전략 중에서 그 많은 수많은 전략을 한 번 테스트하는 데만 해도 한 1-2 년씩 걸려요. 나한테 맞는지, 이 전략이 오는지. 수천 개를 한다면 우리 인생이 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여러 전략들을 해 보시는데 그중에서 나랑 좀 맞다 싶은 거는 하나에 딱 정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브루스 리가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한 가지 공법을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은 두렵지 않은데 한 가지의 공법을 10,000번 연마한 사람은 무섭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향에 맞는 전략을 찾아가는 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게 개인에 따라서 몇 개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본인의 성향을 아셔야 돼요. '나는 장투가 좋다. 나는 스윙이 좋다. 나는 빠른 매매, 스캘핑이 좋다.' 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찾아가는 시간도 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 성향을 찾고 나서 어떤 매매법, 선매매가 어렵다면 자동 매매를 하더라도 자동 매매도 굉장히 전략이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의 전략을 찾아서 그것만 주구장창 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이용한 것도 있고 빨간 스패킹도 해 보고, 또 제가 이제 코딩을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코딩도 좀 해서 해 보고 했는데 스캘핑은 코딩으로 안 돼요. 코딩으로 하기에는 되게 힘들고, 스윙하고 장투로 가야 되는데 장투는 너무 긴 시간이라 프로그램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손으로 해도 됩니다 장투는. 그래서 스윙 쪽이 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변동성 돌파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박스권 횡보 전략이 있고, 바닥권을 잡고 하는 전략,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 보면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게 맞는 거는 요거더라고요. 예. 요거 해 보면서 '아 이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무릎을 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것만 연마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한 가지 전략이 자기한테 맞다 싶으면 주구장창해서 그거를 수익률 5%에서 10%, 20%, 30%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고, 제가 현재 수익률이 한 10% 정도에서 15% 되는 것 같아요, 수익률을 보면. 고거를 전략을 잘 이용하면 40% 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주식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1년 12달 상승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이 4분의 1, 하락장이 4분의 1, 그다음에 횡보장이 4분의 2, 절반이잖아요. 예. 매 주기를 따져 보면 그렇습니다. 예,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특정 구간에서 40% 까지 갈 수 있고, 특정해서 한 15% 정도 꾸준히, 저는 목표가 15% 에서 30% 정도 꾸준히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마하고 있고, 10%에서 15%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을 제가 주력으로 하는 건 요건데, 박스권 횡보장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이것도 코인과 또 주식 두 개 다 적용을 해 보고 있고요. 박스권이라는 거는 일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어떤 박스를 그어 놓으면 이 가격이 진입해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또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구간이 꼭 있습니다. 막 상승하는 구간만 있을 거예요. 상승하다가 또 어떤 박스권이 있거든요. 여기에 또 박스권 쉬어가요. 또 하락하다가도, 여기서 하락한다 할게요. 하락하더라도 또 무작정 하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또 다 팔았다, 너무 싸졌나 싶으면 또 올라가요. 너무 높은가, 그래서 이게 박스권이 항상 생깁니다. 네. 요 구간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분봉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일봉을 씁니다. 예. 스윙이라서 그래요. 시간봉도 쓰지 않고, 시간봉은 4시간 봉이나 12시간 봉 이렇게 보는데 주로 일봉으로 봅니다. 분봉은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봉으로 보고 진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한 일 주일에서 20 일까지 스윙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추세선이 있잖아요. 추세선이 20 일봉이잖아요. 22일 평균선이잖아요. 추세를 보고 따라 들어가면 그게 가장 저는 안정적이라고 보고, 분봉을 본다는 거는 결국 스캘핑 또는 데이 트레이딩이죠. 저도 이제 5분봉, 15분봉 갖고 했는데 그게 데이 트레이딩이잖아요. 종가 매매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주로 분봉을 보는 데이 트레이딩은 주로 그날의 시가, 그날의 고가, 그다음에 전일 종가, 전일 고가, 공일 저가, 이 정도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종가 매매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상승장일 때는 막 10개 하면 7, 8개씩 올라서 다 수익으로 정리했는데, 하락장일 때는 다 안 맞더라고요. 다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짧은 주기는 좀 어렵더라. 그래서 한 일봉을 보고 합니다. 좀 이따 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장투죠. 바닥권 잡고 진입하는 거, 충분한 하락 기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하락했냐, 52주로 봅니다. 52주면 1 년이죠. 1년 주기로 박스권을 보고 1 년이 바닥권에 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우량한 주식을 사는 거죠. 예. 1년 주기에서 1 년을 딱 보고 여기에서 가장 하락 찍고 30% 안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재무제표는 확실하게 따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량주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닥을 언제 기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비중이 있는 분. 비중이라고 하면 한 3,000에서 1억 사이 비중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목 한 20 개, 30 개, 40개 뭐 그런 식으로 여러 종목을 어떤 애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투자를 해 놓는 거죠. 제가 지금은 시드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요거를 못 하는데 시드가 1 억이다 그러면 장투 들어갈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1 억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한 종목에 한 500만 원씩 심고 쭉쭉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20-30개 정도 많게는 50 개까지 해 가지고 하면 언젠가는 얘네들이 다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무가 탄탄하고 영업이익이 받쳐주고 배당금이 내려가는 그게 없다면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15%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비중이 세기 때문에 스윙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크다 하면 요 전략도 괜찮다. 시드가 한 1억 정도 있어 가지고 충분히 나는 기다릴 수 있고 그러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것은 나중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의량한 주식이 있는데요. 의량 주식은 진짜로 재무제표를 보고 바닥권 그래서 여기 바닥 잡는 거 이쪽으로 갑니다. 주로 이제 52주 전략을 많이 씁니다. 1 년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한 1조 이하를 말합니다. 소형은 3천억 이하 시가총액이요. 그럴 때 여기서 진입하는 전략은 뉴스를 먼저 봅니다. 이 주식이 그 10% 이상 오르거든요. 10% 이상 갑자기 튀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그날 10%가 터졌을 때 어떤 뉴스로 올랐는지를 일단 보고 그다음에 네이버 뉴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평선 정배열, 이평선 정배열이라는 거는 120일, 그다음에 20일, 그다음에 5일선, 1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5일선 이동평균선 이렇게 정배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120일 이게 6개월이죠. 20일 한 달짜리, 그다음 5일은 일주일짜리. 이게 반대로 되어 있으면 오르고 싶어도 여기 이 가격대에서 산 사람들이 다 물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식을 샀는데 6개월 동안 물려 있어요.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100만 원어치 샀는데 20% 하면 80만 원으로 계속 있으면 우울하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오면은 판다는 거죠. 건전지게 하려고요. 그렇죠. 그 심리가 주식은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을 단순히 선으로만 보지 않고 '내가 이 가격대에 물려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심리가 있어요. 억울하죠. 가격대 오면 나 팔죠. 그래서 이평선 전배열이 안 돼 있으면 이 가격대로 올라오려고 할 때 다 팔아 버립니다. 그래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평선 정배열이 그 심리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다는 거는 뭐예요? 물려 있는 사람이 없죠. 다 수익권이에요. 플러스예요. 다 빨간색입니다. 기분이 좋죠. 그러면 묶고 더블로 가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죠? 가격을 좋네.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정배열인 경우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려 있는 사람들이 저항대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주가가 갑자기 그날 10% 올랐어요. 그러면 일단 관심 종목에 추가를 시킵니다. 10% 올랐다가 5일 평균선 있죠? 5일 평균선에서 다시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갈 때 관심 종목에 추가한 거 이거 이때 이제 매입 시점 이겁니다. 5일 평균선에서 돌파를 했다가 다시 5일 평균선을 눌렸다가 올라갈 때 이때를 그 매입 시점으로 잡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서 바이 앤 홀드가 아니라 저희는 그리드 매매를 하잖아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21선 있을 거고 그 밑에는 120선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면 10%에서 10% 먹는 건데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떨어지는 거 어느 것으로 볼 거냐? 저는 일단은 기본 21선을 지지선으로 봅니다. 박스권을 그어요. 그다음에 이 사이가 너무 가깝다. 그러면 120선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선인지를 차트를 보면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가깝게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120선을 이거를 까지 박스권을 긋습니다. 이 전략도 이평선 돌파 전략이라 해서 뭐예요? 결국에는 변동성이죠. 그래서 박스권은 좀 무겁게 행보하는 주식인데 이거는 주식에서는 제가 보니까 ETF가 참 좋습니다. 그것도 고배당, 배당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가져가는 거죠. 스윙으로. 그래서 고배당 ETF에다가 이게 행보가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ETF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행보가 많이 합니다. 시청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배당 주에다가 ETF까지 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겠다. 이것을 테스트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좀 그 변동성은 이런 전략으로 일단 코인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요 전략에 대해서. 네. 업비트인데요. 업비트 가서 여기 크게 하고 어떤 기준에서 제가 박스권 매매를 하는지 코인에서는 제가 변동성 돌파를 하지 않고 그 박스권 매매, 그리드 매매만 하고 있거든요. 자, 박스를 그었는데 자, 지우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XRP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볼 때 이평선도 네, 이게 21선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 보조 지표는 그 14일 평균 RSI 지표입니다. 이게 과매수 그 70선 넘어가면 과매수라고 하고요. 30 내려가면 과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RSI 지표라는 게 있는데 과매수 상태냐. 여기 보면 딱 보니까 과매수잖아요.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과매수. 떨어졌을 때는 과매도.
그래서 70 넘어가면 떨어지는 힘이 세고 70이 되면 올라가는 힘이 세죠. 그래서 RSI 지표는 대표적인 보조 지표입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걸 쓰냐면 처음 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ATR 지표라는 걸 써요. 여기 지표 눌러보시면 그 ATR이라고 있는데 에버리지 투 레인지입니다. 이것도 14일치를 쓰는데 14일의 평균 그 일일 변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하루의 가격이 저 위에 보시면 시고 저 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가격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박스권에 가두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일 변동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TR을 씁니다. 이게 일일 변동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얼마냐면 니플이 지금 업비트에서 10원 정도 되거든요. 160원인데 4일 동안의 하루 가격 변동폭입니다. 160원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딱 그으면서 이 160원 이하로 긋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움직이겠죠? 160원이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160원을 그으면 하루의 거래가 한 번, 두 번 일어난다는 거죠. 박스권에 잘 가두고 이 변동폭 160원 안에만 들어가면 하루의 변동이 한두 번씩 일어나면서 삿발삿발하면서 낮은 수수료와 매매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이 뭐 엄청 크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테스트하시고 나중에 비중이 세게 들어가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삿발삿발 되니까요.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매수 매도. 그래서 박스권에 딱 가두고 계속 매수 진동을 하는 거죠. 시계추 마냥.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서해안 가시면 저력발전소 본 적 있나요? 소안보 그쪽에 보면 저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저력발전소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물이 쑥 들어오면 그 모터를 쫙 돌리고 밤에 딱 나가면 하루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발전을 하잖아요. 엄청난 발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박스권에 하루를 딱 가두고 ATR을 가두고 어떤 특정 박스권을 내가 딱 긋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많이 그어놔요. 그러면 왔다 갔다 사팔사팔하면서 계속 저력 발전을 하면서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ATR이 중요합니다. ATR을 안 보고 박스권을 너무 크게 막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러면 막 여기서만 움직이잖아요. 한 번을 갔다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되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다는 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없죠. 박스권에 가두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너무 세밀해도 수수료만 많이 나가고 그 장단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박스권 긋는 거, 박스권 매매의 핵심이 박스를 긋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를 어떻게 긋냐면 일단 지지와 저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지와 저항이란 거는 어떤 변곡점을 보는 거예요. 근래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뭐 길게 볼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보진 않고 보면 되게 여기까지잖아요. 크게 보더라 여기죠. 최저점 여기죠. 그러면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봅니다. 네, 이 정도 보고 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변곡점 자주 부딪힌데 이렇게 그 딛고 올라간 데 있죠. 이게 자주 지지받은 데 딛고 올라간 데 변곡점만 보는 거죠. 위로는 여기 맞고 내려왔죠. 저항이네요. 맞고 내려왔잖아요. 자, 위쪽도 그거 봅니다. 아, 여기 자주 그 선이 자주 맞닿는데 여기도 맞았고 여기도 맞았고 여기도 맞았죠. 저항 받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지와 저항 긋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그거 봅니다. 여기 한 칸, 두 칸, 여기 변곡점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잖아요. 살짝 딛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살짝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살짝 이 정도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전에 흔적이 있어요. 보면 여기도 흔적이 있고 여기도 흔적이 있습니다. 가격대에. 그다음에 추세선은 요렇게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선 같은 경우는 요렇게 보니까 추세가 있네요. 이렇게. 네, 요렇게 추세가 약간의 추세가 있네요. 이렇게 그어볼 수 있습니다. 위로. 그다음에 이쪽도 추세가 있네요. 이쪽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추세가 있고 여기 추세는 크게 그어보면 요런 큰 추세, 이 정도 추세가 되네요. 크게 이렇게 그어보면요. 그다음에 여기도 밑에 선까지 쭉 이어보면 이렇게 추세선이 있고요. 자, 이 정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박스권을 그어보는데 지금 요 가격대에 있는 거 보니까 요 가격대에서 지금 며칠이죠? 한그 일봉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있죠. RSI를 보면 중간 정도 있어요. 중간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죠. 조금 70 정도 가까이 있으면 아 내려가기 30-40에 있으면 올라가기 쉽겠네.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중간 정도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박스를 긋는 겁니다. 자, 박스는 여기에서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요네가 떨어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있죠. 그 밑으로 또 내려가면 이 정도까지는 지금 보니까 보이죠.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지지받고 한 번 지지를 받고 두 번 지지받았죠 보니까. 한 번 지지받고 두 번 또 내려가려다가 아니야. 이 가격이 좋아야 돼 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두 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 내려갈 확률은 적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보면 여기 바로 위에 있긴 한데 너무 적으니까 여기 선, 이 선 정도, 이 선이나 이 선 정도 되겠네요. 다시 그러면 여기. 자, 저항을 봅니다. 여기. 저항이죠.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다가도 여기 맞고, 왜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저항을 받았네요. RSI에서 CCI나 볼린저 밴드를 추가로 지표를 추가하면 확실히 뭐 보조 지표를 추가적으로 가져가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라든지 CCI도 같이 보기도 하고 일목균형표라든지 MACD도 같이 보고 하는데 지표가 많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실 주 지표는 가격이죠. 캔들 가격과 거래량. 이게 주 지표고 보조 지표는 언제까지나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도 볼린저 밴드도 보고 엔벨레프도 보고 일맥균형표도 보고 다 이렇게 MACD도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오히려 그 판단에 헷갈리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지지와 저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정성스럽게 긋는 이유가 지지와 저항에서 가장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1차적인 지표고 그 보조 지표는 다 이 가격이 움직인 흔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조 지표는 선행적인 게 아닙니다. 가격이 일단 움직이고 나서 후행적인 지표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간결한 매매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표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거 보조 지표를 한두 가지 써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좀 간결한 확신 있는 그런 지지와 저항에서 먼저 보고 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위에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죠. 그 결국엔 이제 박스권을 긋는데 여기 위에는 너무 못 가냐. 거래량이 많이 예. 거래량을 보고 '아 이쪽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이쪽에서 매물대가 많겠구나. 이쪽에서 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대부분 이쪽에서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물려 있겠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거 볼 때 이 정도 그거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중간 정도이기도 하고 이 정도에서. 이쪽 안에서 인제 박스를 긋고 단기적으로 적어도 한 2주 안에는 '이걸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권 매매를 하고 있고 몇 구간으로 그을 거는 이제는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서 계산기 두드려서 자 4,326권 빼기 밑에가 3,730 원이죠. 예. 빼면 600원 정도 돼요. 600 원을 그 10으로 나누면 60 원씩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동폭이 160 원이니까 그럼 나누기 10으로 하면 60 원이잖아요. 60 원. 그래서 10 구간으로 해서 60 원씩 나누면 하루에 몇 번 매수가 일어날까요? 60 원을 하니까 3번 정도 일어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VOD 강의에 있는 업비트 버신데 요런 식으로 그어 놨어요. 그래서 기준 가격, 최상단 가격을 4,300 원. 그다음에 가격 이동은 90원 정도. 쪼끔 다르네요. 제가 낮에 했던 거랑 90 원, 10 구간. 그다음에 최소 주문 금액은 5,000 원인데 수수료 빼고 주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5,100원 정도 하면은 만 원 정도 해 놨는데 요렇게 해서 인제 오늘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대시보드는 지금 여기 이 코드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문 2회 정도 들어갔네요. 오늘 좀 빠졌습니다. 오늘 낮에부터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매수 주문 2번 들어가서 지금 그리드 매매 들어가 있고 이 안에서 계속 인제 사팔사팔하면서 매수가 일어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보수를 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박스권을 이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오늘 주식을 했거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투 나노라는 종목을 그 탑 가격과 바텀 가격 그다음에 그리드 그다음에 프라이스 체인지는 그 한 구간에 250 씩 잡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투 나노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아까 조건 10% 이상 올랐죠. 종가가 15% 니까 10% 이상 올랐습니다.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 들어간 근거는 21 선과 5 일선을 한꺼번에 뚫었어요. 120 선을 뚫으면 좋은데 여기는 120 선을 뚫었잖아요. 갭 뜨지 않고 단일 종가와 그 당일 시가 차이가 생기는 걸 갭이라 그러는데 갭도 없으면서 쭉 밀고 올라가서 3개 선을 다 뚫어 버렸잖아요. 그 121 선, 21 선, 5일 선 3 개를 뚫어 버렸어요. 그거는 엄청 큰 거죠.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근거가 뭐냐면 여기서 뚫었잖아요. 요런 게 되게 많아요. 3 가지를 뚫는다는 건 엄청난 거죠. 거래대금도 이 시가총액이 600억 밖에 안 되는 앤데 가벼운 애거든요. 근데 38 억이나 터졌어요. 38 억이 터지면서 뚫었어요. 10%는 아니지만 7% 정도 되네요, 종가가. 뚫었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거래대금을 갖고 뚫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물린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준 거죠. 이게 지금 윗거래가 잠긴 거는 뭐예요? 위로 올라갔다가 '나 올라갈래.' 하다가 뚜루루루 팔아 버리니까 여기 물린 사람들이 다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견뎌냈잖아요. 안 내려갔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오르는 기 시작하죠. 내일 한번 여러분이 마이크로투 나눠 한번 보세요. 방송일 26일 수 기준으로 14% 고가 상승 익절했습니다. 이게 지금 120 선은 올라갔습니다. 지금 정배열이잖아요. 일단 기준 하나 정배열이에요. 그다음에 10% 이상 올랐고 그다음에 원래는 여기 5 일선을 눌림목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기다리지 않고 매수한 건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나름대로 제가 큰 거는 그 21 선과 5 일선을 한 방에 뚫었습니다. 여기도 한 방에 뚫으니까 올라갔잖아요. 이걸 본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뚫으니까 가네 이 종목은.
그 종목마다 다 끼가 있어요. 근데 얘는 와, 한 번 뚫으니까 가네. 여기도 한 번 뚫으니까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가부터 종가까지 쭉 갔다가 윗거리 잡긴 했지만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 짧아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여기를 바닥으로 본 겁니다. 120일선을. 이거는 잘 안 뚫리겠다. 그래서 거래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게 11,000원. 그다음에 바닥권 121선은 8,500원이더라고요. 잡고 그다음에 10 구간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프라이스 체인지로 이렇게 해서 구간을 잡고 매수 매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보면은 마이크로톤을 4회가 됐죠. 한 번 세일 됐더라고요. 계속 빠지나 했더니 한 번 올랐어요. 그래서 세일하면서 수익이 270원 났습니다. 예. 수익이 270원 났고 그다음에 물려 있는 금액은 지금 한 500원 정도 있네요. 예. 이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로 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이제 보면은 이게 수익권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죠. 사람 일은.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버전 2.0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코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강의에서 한 거는 버전 1.0이고 버전 2.0은 대시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는 비싼 거래소하고 업비트 두 개 다 되고 강의는 하나의 종목만 가능하잖아요. 예. 하나의 종목만 가능한데 여기는 그 거래소도 두 개 다 지원하고 테더나 트론이나 뭐 XRP, 솔라나, 도지 다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제가 이 녹색불 들어와 있는 걸 지금 다 거래하고 있고 거래한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이거를 버전 2.0을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기존에 있던 거래를 다 지웠어요. 그래서 수익 현황은 여기 보시면 돼요. 제 VOD 강의의 2편에 있어요. 그래서 전에 버전 1.0으로 제가 수익 냈던 거는 제가 링크 드릴게요. 이 링크를 보시면 수익률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 중인 그리드봇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날짜는 8월 21일인데요. 약 10일 정도 지났고요. 리플에서 현재가는 3,951원입니다. 총 거래 횟수는 21회 정도 되었고 매수 18회, 매도 8회 정도 되었습니다. 총 수익은 9,800원 정도인데요. 수익률로 따지면 용수익률 기준으로 28.8%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격 차이는 한 10,000원 정도니까 지금 손수익하고 수익률은 지금 거의 비등하다고 봐집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쪽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드 구간은 제가 여기서는 25개의 구간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연수익률 28%, 30% 정도 되니까 좀 괜찮은 수익률이다 예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빗썸에서 도지인데요. 도지 코인은 46회, 지금 시작한 지는 한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46회 거래 횟수가 되었고 매수 26개, 매도 20회 정도 되었고 여기는 수익률이 좀 더 좋습니다. 65.6% 정도 연수익률 였고요. 한 그리드당 5만 원씩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34,000원 정도 수익률이 되었고 수익금이 되었고 투자 대비 현재 가치는 18,000원 정도 되니까 한 12,000원 정도 수익이 들어왔다고 순수 수익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드 현황은 지금 총 20개 그리드를 설정해 놨고 거래 내역은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65% 정도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제가 5만 원씩 넣었는데 향후에는 한 10만 원씩 넣어도 괜찮겠다는 예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테더입니다. 테더는 업비트에서 시작해서 8월 24일 정도 되어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요. 총 거래 횟수는 10회, 매수 7회, 매 3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은 17%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와 평균 매수 가격은 거의 동일하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좀 놔둬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업비트 테더는 제가 테스트 차원에서 10,000원씩 걸었는데 향후에 뭔가 박스권이 확실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요. 10 구간 정도만 구간이 설정되었고 거래 내용은 여기와 같습니다. 시작하지 얼마 안 되고 테스트로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박스권만 잘 설정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고 또 자동 매매 봇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현재 수익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